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일,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 권력의 심장부인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황제 블랙록이 동시에 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들의 손가락 끝이 향하는 곳, 바로 리플, XRP입니다. 지금까지 리플과 XRP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미래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같은 희망 섞인 전망부터 SEC 소송 때문에 끝났다는 비관론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추측과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대표의 입에서 나온 팩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고리를 왜 리플이 쥐고 있는지 오늘 제가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것을 HRP에 집중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바로 그 기관이죠. 이 연준이 최근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을 뒤바꿀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패드나우 서비스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 미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초고속도로를 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미국 은행 송금 시스템, HC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낡고 느린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주말이나 밤에 돈을 보내면 바로 도착 안 하고 다음 영업일에나 처리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낡은 국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패드나우는 24시간, 365일,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좀 빨라졌네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금융 대동맥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편지를 계속 썼을까요? 패드나우의 등장은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연준이 이 패드나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공식 쇼케이스 문서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더 이상 유튜버들의 뇌피셜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가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스스로 공개한 공식 문서에 박제된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서비스 목록에 이름만 올린 거지 직접적인 파트너십은 아니다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기관인 연준이 자신들의 차세대 금융 시스템에 아무 기업이나 올려놓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리플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이미 연준의 혹독한 검증을 통과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로 국경 간 결제, 즉 국제 송금입니다. 패드나우가 미국 내의 초고속도로라면 리플은 그 도로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고속도로와 연결해주는 거대한 인터체인지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그림의 핵심 조각, 그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리플이죠? 다른 좋은 기술들도 많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송금 시스템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재 국제송금은 스위프트라는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거의 50년 된 기술입니다. 며칠씩 걸리는 시간, 덕지덕지 붙는 비싼 수수료, 중간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불투명성까지 정말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방식이죠. 마치 마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XRP 레저는 어떻습니까? 단삼 최소 5초, 송금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마차와 초음속 제트기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술력에서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XRP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를 멕시코 페소로 바꾸려면 보통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페소로 바꾸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XRP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 원화에서 XRP, XRP에서 페소로 이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전 세계 모든 통화의 교환을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다리, 이것이 바로 리플과 XRP가 가진 기술의 본질입니다. 자, 정부의 움직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죠. 월스트리트, 아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단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 사람일 겁니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블랙록이 굴리는 돈이 무려 1경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국가들의 1년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금융의 황제죠. 그런 레리 핑크가 공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다음 세대는 바로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의 발언이 아닙니다. 블랙록 같은 거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버립니다. 즉, 레리 핑크의 이 발언은 우리는 앞으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거죠. 토큰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실물 자산, 예를 들어 아파트, 빌딩, 금, 미술품,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짜리 강남 빌딩을 개인이 살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걸 억 개의 토큰으로 쪼개면 누구나 단돈 몇백 원으로 그 빌딩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유동성이 없던 자산에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고 거래는 24시간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앞으로 수천조 달러, 아니 경단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낼 메가 트렌드 그 자체입니다. 다시 레리 핑크와 블랙록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토큰들이 거래되고 이동하고 결제될 철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빠르고 안전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면서도 수천조 달러의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 인프라 말입니다. 과연 그 인프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비트코인? 거래 한 번에 10분이 넘게 걸리는데요.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완벽한 안정성을 가진 네트워크, 바로 리플의 XRP 레저입니다. 블랙록의 거대한 토큰화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연준이 국가 간 결제의 핵심으로 리플을 지목했다면 블랙록은 자산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리플을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IS-52222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금융 메시지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할 공통 언어 같은 거죠. 기존의 스위프트가 간단한 정보만 보낼 수 있는 삐삐였다면 ISO 2022는 온갖 상세한 정보를 담아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들이 2025년까지 이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스위프트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리플은 이 ISO 2022 표준 제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멤버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금융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리플이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선수인데 심판 자격까지 있는 셈이죠. 이는 리플이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인공이 될 자격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코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SEC와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그 소송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이 사실은 리플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소송의 결과로 리플은 미국 사법부로부터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면 굉장히 복잡한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불확실한 자산에는 절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 리플은 그 모든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털어버린 유일한 알트코인이 된 거죠. 즉 SEC가 마치 악역을 자처하며 리플의 모든 규제 리스크를 깨끗하게 청소해준 셈입니다. 이제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를 매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정부, 월스트리트, 새로운 기술 표준, 그리고 법적 명확성까지 모든 길이 단 한 곳 XRP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XRP의 가치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금괴를 쪼개서 낼 수는 없다. 브릿지 통화, 즉 국가 간의 거대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은 그 가치가 반드시 높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백조 원이 오가는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XRP 가격은 마치 KTX가 다닐 철로의 가치를 자갈 한 줌 가격으로 매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수천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시장과 전 세계 외환거래 시장의 일부만이라도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XRP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목표 가격들을 제시하는지 이제는 그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준의 패드나우라는 엔진이 장착되었고 블랙록의 토큰화라는 연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ISO 2020이라는 새로운 운행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SEC 소송을 통해 규제라는 마지막 브레이크까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스위치 온, 바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기관들의 자금이 XRP 생태계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점진적인 상승 같은 수준이 아닐 겁니다. 거대한 대매 수문이 한 번에 열리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환호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바로 지금과 같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만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리플과 XRP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연준과 월스트리트 최대 고래 블랙록이라는 세계 권력의 두 축이 동시에 선택한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토큰화와 ISO 2020이라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지긋지긋했던 소송 리스크가 오히려 비증권이라는 법적 명확성으로 전환되며 가장 큰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금융혁명의 중심에 올라타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쓸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10년 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